참,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수업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잖아. 내가 진작 지난주에 광고 드린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 카페 정모가 있어요. 카페 정모가 있는데, 정기 모임이 있는데, 원래는 뭐 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요번 10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광진구에 있는 서울습공원 있죠, 한강. 공원에서 모여요. 서울습공원. 아마 서울습공원역에서, 모이시고 좀 오시면 서울습공원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제 카페 오시면, 당일 연락번호도 있어요. 사실 제 전화번호인데, 당일 연락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좀 늦으시거나 아니면 뒤풀이도 그 근처에 사니까 그 뒤풀이라도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시는데, 인강 수강생분들도 와요. 그래서 제가 얼굴 모르는 수강생분들도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저희 카페 이제 주축으로 활동하는 실무 활동하는 또 뭐 그런 합격의 선배들도 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다른 곳에서 공부해 합격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공부에 대한 것도 많이 조언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혼자 오셔도 뻘쭘하지 않습니다. 인강 수강생분은 저 얼굴 처음 보는 수강생도 오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금방 친해집니다. 금방 공인중개사라는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이름이 감동세법인데 감동세법 카페 정모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오시면은 뭐 한 사람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산책하고 이제 게임도 하면서 제가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저는 뭐 술 한잔 먹으면 주로 자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이제 금방금방들 다 챙기고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저 모임 1차, 2차 딱 끝나면 벌써 굉장히들 보면 끈끈해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친해지고. 그래서 오시기 바랍니다. 나이는요, 20대부터 80대까지 오시면 돼요. 이 나이에 가면은 뭐 뻘쭘할까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고 뻘쭘하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 카페에 굉장히 마스코트처럼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 청해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다 6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들도 열심히 잘 하시고 막 하셨었는데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다 오시기 바랍니다. 20대들도 오면은 나만 제일 어릴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드는 분들 오시면은 또 20대들도 오고 다 오니까 여러분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광명은 뭐 여러분 멀지도 않잖아요. 지하철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로 오지 마시고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오시고 종교 활동 있으신 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남극 대륙을 가든 북극 대륙을 가든 서울 습공을 오든 여러분이 믿는 신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합니다. 항상 어디잖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교회를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교회를 가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은 절을 가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거는. 하여튼 어디나 가나 여러분 함께 하니까 이번 일요일 날은 서울 습공원에서 자연과 함께 그분도 만나고 감동세법 회원들도 보고 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등산복 물론 아웃도어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시면 되긴 되는데 등산 배낭 메고 등산복 차림으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공원인데 여기 공원. 그래서 너무 못 내고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편한 목장으로 못 내고 오셔도 되고 나들이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산책하고 좀 게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익힌 다음에 밥 먹고 이제 한잔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11시에 아마 서울습공원 역에서 11시 모이는 거로 되는데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거기 안내 공지사항에 공지가 돼 있어요. 한번 참조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몇 명 오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그런 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고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조언도 듣고 다른 분들한테 학교 선배들한테 조언도 듣고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3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주택 유상거로 인한 주택세 세율 받고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는. 자,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보니까요. 33페이지 맨 하단에 첫 번째 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가로안에 배우자 직계점에서 포함해서요.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 4%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원래 보세요. 원래는 보세요.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먼저 땅을 사가지고 토지를 취득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신축하잖아요. 주택을 두 번째로 이제 신축하겠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토지 취득한다면 4%고 주택을 신축한다면 원시 취득이니까 주택을 신축할 때는 원시 취득이니까 2.8%입니다. 취득세 세율이. 원래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사람들이 계약서를 조작해요. 그러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먼저요.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거래요. 주택을 먼저 신축하면 자, 요거 2.8%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면 조작하면 그러면 이제 주택의 부속 토지, 부속 토지 취득이 돼가지고 1%, 2% 취득 가격에 따라 취득가격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하면 3% 이렇게 세율을 적용했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토지를 먼저 취득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바람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에 대한 이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4%예요. 4%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한 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다음 페이지 34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주택의 범위 확대 그래가지고요. 자,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이나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거로도 이제 인정한다는 건데 사용승인서나 임시 사용승인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사용되는 건축물 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영구인하세율 1%, 2%, 3%이 표준세율 영구인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요.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시설은 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그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1%가 아니라 몇 프로? 4%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영구인하세율 이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 수익자가 취득할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원칙적으로 이게 3%고 비영리 사업자면 2.5%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수익자의 취득도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서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4% 이렇게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고 편하게 보시고 자, 3번 세율 특례입니다. 이 취득세 특례 세율이요. 세율 특례 어떤 거냐? 이것도 배경적인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표준세율을 받고 이제 특례 세율인데 세율 특례 이런 거예요. 특례 세율. 자, 얘도 세율 체계가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을 적용하고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배경적인 거 보세요.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요. 2010년도까지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2011년도부터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2010년도까지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 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 A라는 사안은 과세를 안 했어요. 옛날에 취득세가 2%였었는데 요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등록세는 자 요걸 과세를 했어요. 공짜로 안 해주고 등기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됐어요.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요. 그러면 자
세목 간소화에 따라서 취득록세, 아예 물론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 납부하고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통합을 했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통합된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냐면, 지금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아까 시간에 외운 상산8, 무독립 815, U1210, 원8, 03시계, 이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잖아요. 여기서 자 취득세 2% 과세 안 했던 걸 빼면은 등기비용만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취득세 2% 그걸 빼줘야 되는데,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공무원들이요 뭔가 조정하는 세율이 필요했어요. 연결나사처럼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하는 세율이 필요해서 말을 만들어냈어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하는 세율인데, 연결나사처럼 여기 지금 현재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1,000분의 22%예요. 그러면 자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여기서 2%를 빼니까 여기서 뭐만 남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고 똑같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2010년도까지 B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요. B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어요.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 안 했던 사안이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종전하고 세금 부담 똑같으려면 취득세 비용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프로만? 2%만. 그래서 이런 B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요. 중과 기준세율이 현재 지금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고 똑같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다음 중 시험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지만, 작년에 제가 이 세율 특례가 한 2년 안 나왔었는데, 26, 27 안 나왔었는데, 제가 28회 시험은 세율 특례 여기서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나올 가능성 높다, 나온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왔어요, 작년에.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을 골라봐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게 어떤 거냐, 즉 이 A사안이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다음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골라봐라.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이 B사안이 어떤 거냐, 이걸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A사안이 어떤 건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B사안이 어떤 건지를 공부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배경적인 걸 소개한 것 뿐이고 결론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맨 왼쪽을 봅니다. 표 왼쪽을 보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예요. 원칙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인데, 예외는 시험 쓸 거 없어요. 예외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는 단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항상 단서를 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랬어요. 자, 예외는 그냥 참고적으로 어떤 거냐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좀 이따 보겠지만 대도시 내 중과세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다만 이게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이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이 특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이에요. 동그라미 1번부터 8번, 특히 7번까지 해가지고 이 특례,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냐, 이걸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그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돈을 빌리러 오면은 자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별로 안 친한 동창이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을이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얘가 빌리다 나한테까지 와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까지 돈 빌려 왔나? 그래가지고 야, 너 사업하네가 부동산 했지, 네 명의로. 너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한테 팔어. 대신 네가 언제든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살아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서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했다가요, 나중에 갑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치르고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아라. 그러면
자, 이렇게 왔던 거, 소유권 이랬던 거 을에서 다시 갑으로 갑니다. 이럴 때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자의 취득을 보면요. 을 입장에서는 왔다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과세를 안 했었어요. 근데 등기는 갑에서 을에 등기, 을에서 갑으로의 등기 이런 등기를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를 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으니까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표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 최근에 한번 나왔던 것은 환매 등기를 변한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합한 세율이 아니라 뭐예요? 뺀 세율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외입니다. 고급택은 무조건 중과세고요. 및 부속토지 취득과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요. 자, 제가 지난 순환에도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이 있는데 거기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아 친구야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이 있어? 거기 놀러 올래? 나 그 집 가족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지. 장성에서 제가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내가 그 집을 상속을 받게 되면 자, 그럴 때 그 집은 어린 시절도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고 예? 그런 개념이죠. 근데 형적 취득으로 해요. 취득세 옛날 과세 안 했어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할 때는. 근데 등기는 아버지 4명을 공짜로 안 해주기 때문에 등록세는 과세했던 거 통합됐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형적 취득으로 등기병만 받고 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지난 순환에 리 출신 분들 앙케이트 조사했잖아요. 읍 출신, 리 출신.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읍이신 분 손들으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좀 이제 창피한 게 좀 없어졌잖아요. 자 다시 아니 창피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읍. 아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아 진짜. 어디? 예? 진천? 그럼 빨리 손 들었어야지. 아, 손 들었었어요? 예. 어디? 예? 그럼 손을 왜 안 들어? 이쪽 들어야지. 그럼 어디 있는 건데, 그거는? 충북? 충북. 진천 옆에? 하여튼 충청도 저기 산골에서들 같은 술새들 많이 했구나. 자, 손 들었어야지. 아, 진짜. 우리 어디에요? 아니 저기 언니 그 손 들었어야지. 영양이면 그랬나? 산골 그 영양이면 산골짜기 중에서 산골짜기구만. 출세 많이 했네. 자, 그래서 봅니다. 아 진짜 영양이면 진짜 거기는 산골 지금도 산골이죠? 예? 내륙의 섬? 어떻든 간에 하여튼 자 봅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저 부모님 일하고 계시고 논밭에서 그러면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그냥 집에 가서 가방 던져놓고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서 일손도 돕고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장성에서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내가 그 농지를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도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옛날에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아버지 명의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등록세는 과세했고 그래서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등기병만 받겠다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앞으로 어린 시절도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도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나오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이거 특례세율. 3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요? 형적 취득이지. 근데 등기는 공짜로 내주고 다만 합병 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외합니다. 중과 대상이 되면 중과세를 적용하고요. 동그라미 4번이 짙은 색으로 딱 되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공유물
그 다음에 올해 추가된 게 합의물도 추가됐어요.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합의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이요. 이거 시험 문제 나면 단서도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해서 하나 써야지 공유물 분할, 합의물 분할.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짙은 색으로 또 나와 있죠.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했어요. 자,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해가지고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었는데 공유물을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분할했다가 얘가 갑이 이것을 나중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게 됐어요. 단독 소유권. 그러면 요거 분할된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가액으로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유물 분할하는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요게 추가됐습니다. 요것도 2018년도 올해 추가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거 봅니다. 어떤 거냐면 번쩍 들어서 아까 공유물 분할도 원래 공유물 합의물 분할한다 그러면 자기 증부들은 나눠 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으로 등기는 근데 갑부분, 을부분 등기 공짜로 안 해주니까 요거 저 특례세를 적용한다고 그랬고 공유물 분할이요. 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볼까요? 동일대진에서 몇 메터 옮겼어요. 자, 그러면 몇 메터 옮겼어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형적 취득이에요. 근데 등기는 요거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등기 비용만 받아요. 근데 이전하기 전에 가격이 1억이었는데 옮겼던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단서를 잘 봐야 돼요.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고. 6번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이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그러면 내 몫을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형적 취득으로. 근데 등기는 남편의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를 적용되는 거, 형적 취득에 대한 거, 등기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 기억하시고 7번은 좀 예외적인 거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억해야 돼요.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이것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로 갑니다. 35페이지 보니까 중과세율을 봅니다. 35페이지 중과세율이요. 자, 취득세 중과세는요.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또 세 개의 덩어리인데 여기에 어떤 또 사실성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는데 세율이 보니까 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 자, 근데 뭐 어떤 교재는 표준세율과 뭐 8%를 합한 세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막 그래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냥 12%, 10% 뭐 이렇게 안 돼 있고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또 배경적인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쭉 보세요.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또 소개해 드립니다. 특례세율 아까 취득록세가 통합되면서 2011년도부터 복잡하게 됐잖아요. 똑같아. 이것도 취득록세가 2011년도부터 통합되면서 이렇게 복잡한 말이 나왔습니다. 자,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자, 아까 하여튼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어디서 모인다고 여러분들? 서울숲공원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 것 어째? 표정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이번 일요일 날 하여튼 다들 광명에서 특히 가깝잖아요, 여러분들. 많이들 오시 바랍니다. 저 멀리 회비는 그냥 n분의1로 하니까 그냥 저 회비는 먹으면 그날 먹으면 거기 이제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은 만 n분의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돼요. 뭐 그렇죠.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2차도 n분의로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2차 가서
2차 갔을 때 인원이 꽤 됐는데도 어떨 때는 제가 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3차 정도 갔을 때 한 7, 8명, 9명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번씩 제가 술 살 때도 있고 술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떡하네 끝까지 버티면 저한테 술도 얻어먹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떡하네 그래서 같이 n분의 1로 하니까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을 말하죠. 서울하고 그 주변 도시들.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크게 3개 덩어리로, 중과세율도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세요. 2010년도까지 취득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요 중과세를 했어요. 몇 프로로 중과세를 했냐면 10%로요, 옛날에. 근데 등기할 때 등록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옛날에 표준세율 정도 했어요. 그래서 유상취득의 경우 유십, 20, 증여받았다 무독립 815, 상속받았다 상산팔 이렇게 적용됐었어요. 등록세는. 근데 이게 취득록세가 지금 통합이 됐잖아요.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그러니까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역시 세목관서에 따라 통합한 거니까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나면 하면 안 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치성 재산을 유상 취득하면 몇 프로가 취득세에서 적용되냐? 12%예요. 자, 증여받았다 그러면 몇 프로냐? 11.5% 살성산을. 살성산을 상속받게 되면 지금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10.8% 이렇게 적용돼요. 쭉. 자. 등기 원인 등에 취득 원인에 따라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아까 표준세율도 쭉 해놓기 복잡한데 그러니까 뭔가 공무원들이 잔머리를 썼어요. 취득세 통합하면서 뭔가 이거 한마디로 이것을 갖다가 딱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자, 살성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세요. 살성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취득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하는 세율인 이 중과 기준세율에 중과 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은 구별됩니다. 이 중과 기준이 되는 중과세 기준이 되는 중과 기준세율 여기에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자, 요 말로 이게 다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도 배경적인 설명은 오늘이 이제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살성산을 유상취득했다. 지금 통합된 표준세율은 4%잖아요. 유상취득시. 중과기준세율 2%에 4배니까 몇 프로? 8%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돼? 12%. 살성산을 증여받으면 3.5%인데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4배 8%를 플러스예요. 그러면 몇 프로가 돼? 11.5%. 딱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규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머리도 좋게.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배경적인 걸 소개한 것 뿐이고, 우린 결론만 알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거라서 제가 아까 특례세율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 사치성산에 대해서. 자, 사치성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이걸 결론만 알면 돼요. 그리고 사치성산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요. 자,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요,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또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 같은 게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증 문제 심화되고 환경오염 문제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규제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자, 옛날 과밀억제 권역 내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요,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어요. 몇 프로 중과세 했냐면 옛날에 6%로요. 자, 근데 통합되기 전에, 근데 등록세에서는 옛날 통합되기 전에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상취득 시 2%, 증여받으면 1.5%, 상속받으면 뭐 0.8%, 상산팔 이런 식으로 쭉 적용됐어요. 자, 이거 통합됐어요? 그러면 지금 유상취득 시 과밀억제 내에서는 몇 프로냐? 8%. 자, 증여받았다 7.5% 뭐 이런 식으로 적용돼요. 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역시 공무원들이 또 말을 만들어냈어요.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는 자,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요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요. 자, 이렇게 중과세하고. 그래서 포인트는 역시 또 이거예요. 다음 중 이렇게 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 아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과미력적 원형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대도시내 중과세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형을 말해요. 그럼 뭐 과미력적 원형이라고 하지 왜 대도시라고 표현을 달리했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도시내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는 옛날 취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2%로. 근데 옛날에 등록세가 중과세했던 사안이에요. 옛날 등록세가 중과세를 했었는데 표준세율의 3배로 옛날 등록세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 시에 2%에 3배니까 6% 이런 식으로 중과세했던 요 사안이요. 요것도 역시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대도시내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자, 요거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 2배를 뺀 세율인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면 지금 유상취득시 4, 3, 12, 12%죠? 여기서 중과균세율 2%의 2배니까 4%를 빼요. 4%를 빼. 그러니까 유상취득시 몇 프로가 돼? 8%. 딱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해보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 대도시내 중과세 사안에서 이렇게 중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연결해서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중과세율 맨 꼭대기 봅니다. 표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댁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오른쪽 보세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요. 자,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는요. 먼저 동그라미 1번. 과미력적 원형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과미력적 원형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해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중과세를 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동그라미 2번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해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승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하여튼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동시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은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 중과균세 2배를 뺀 세율인데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부동산이 사치성 재산이었다. 별장, 고불악장 등등. 그럴 때는 자,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용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시험에 한 번도 동시용되는 것은 나온 적이 없고 여러분들 괜히 저기 힘만 들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자 넘어갑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넘어갑니다. 11번 테마 봅니다. 별표시 역시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 있죠? 별표시 2개를 합니다.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 먼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사치성 재산의 범위요.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별장이요. 일정한 별장이라는 것은 주택이긴 주택인데 기본소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별장은 주택이긴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상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에 대한 구별 기준은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상시 주거용에 상관하지 않느냐로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울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누구를 가끔씩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 그럼 뭐가 된다? 별장. 재미 동포가 인천 송도에 아파트 하나 사놓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끔씩 거기서 한두 달 있다 간다. 그럼 그런 아파트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시 주거용이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이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자, 시골은 공가 폐가가 늘어나는데 도시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그런 공가 폐가 그런 농어촌 주택을 하나를 삽니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씩 거기 가서 주말에 텃밭 일구고 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좋잖아요. 자, 그리고 또 그 지자체는 공가 폐가 늘어나는데 서울 사람들이 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주면은 살 때 세금 내죠.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내죠. 왔다 갔다 하면 돈 쓰죠. 좋잖아요. 그래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고급 오락장이요. 기본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 그러면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막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저 특수목욕장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특수목욕장. 남자가 목욕하러 들었는데 여자가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을 상상해 보시면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 그죠? 또 올해 개정 내용 중에는 뭐 기본서에 보면 유흥적객원 중에서 작년까지는 남자들만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제 유흥적객원을 여자만 유흥적객원이 여자인 것만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이제 남녀 불문하고 유흥적객원은 남녀 불문하고 적용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그냥 재미삼아 들어두시고 고구락장 그런 거라는 거. 그다음에 골프장은 현재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살성산인 거지 간이 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살성산이 아니고요. 또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줘서 신설 증설할 때는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데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골프장 같은 것은 단위 자체가 수천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거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골프장만 승계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다른 애들은 무조건 원시든 승계든 별장, 고락장 같은 애들은 다 중과세를 합니다. 어떤 애만 골프장만 승계취득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줄 때 중과세하는데 승계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사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요. 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그래서 연구용 선박, 학술용 선박 이런 거 제외되고 영업용 선박 제외되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편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이거 1억이었다가 작년에 3억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에다가 36페이지 봅니다. 고급 주택이요. 자, 살성사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상추처럼 알고 써야 되고 이때 36페이지 보면 고급 주택이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지. 다른 세목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다른 세목에서는 뭐 딸리 슈퍼하면 틀려요. 취득세에서만. 그때 고급주택의 요건을 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적용돼서 중과세되기 위한 적용 요건입니다. 다만 아래에 단독주택 요건 1, 2, 3에 따른 주택과 아래에 동그라미 3에 니은 디귿 제외하고 공동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편액이 하여튼 가액요건이요. 고급주택의 가액요건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취득 당시에 시가편액이요. 실지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편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9억 원 아닙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그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수혜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자,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연제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었고. 자, 근데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가액요건은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적어드리진 않을게요. 나중에 비교도에 특강할 때 비교도에 특강
집에 다 비교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비교가 돼 있어요. 나중에 그걸 보면 다 비교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말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9억 원 아닙니다. 실시주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총 얼마? 6억 원 초과노트의 고급택이라는 거.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고급택 요건이 나눠지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택 요건입니다. 자, 이걸 연락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상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초과노트입니다. 다 가액 기준과 결합하네요. 대지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주택이요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 당시 시가총액 6억 초과하면 고급택입니다. 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단독주택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닙니다. 아파트에 무슨 엘리베이터 없을까봐. 그래서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다고 고급택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얘는 가액기준과 결합해서 역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상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됩니다. 근데 니은번 단독주택인데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면적이나 가액기준 따져볼 필요가 없겠죠? 아유, 그렇잖아. 아유, 잠깐요.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다. 아이, 진짜로. 에? 한 번만 타보게. 타보고 한 번. 갔다가 내려오게. 에? 에스컬레이터. 자, 그러니까 면적이나 가액 좀 필요 없죠?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고급택입니다. 디귿번 67제곱미터 이상의 20평 이상의 그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변 건물과 부속들. 자, 우리 집은 단독주택. 이것도 여름을 맞이해서 꼭 좀 중요합니다.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수영장 20평 이상 되는 수영장이 딸려 있다. 없습니까? 아, 그런 분 계시면 좋을 텐데 제가 그래서 없죠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어떤 한 분이 있잖아요. 저 쉬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작년에 저한테 저길 스마트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교수님 여기 보세요. 여기 저 위에서 저 구글 그거로 찍은 건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국 사진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수영장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누구 집이에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용인에 살고 있는데요. 제 동생 집이에요. 수영장이 있긴 있네요. 이러면서 하던데 동생 집인 거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수영장 이렇게 했더라. 근데 그 수영장 보통 제대로 된 수영장은 좀 쉽지 않겠죠. 관리하려면 그래가지고 어떤 간에 하여튼 수영장 딸려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면 꼭 좀 오늘 손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꼭 알려주세요. 내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보게. 가서 한 번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면적이나 가액이 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엔드 주택 취득상 시가총액 6억을 초과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요. 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을 위해서 저쪽 지방 같은데 풍경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럴 때는 몸이 불편해서 설치되는데 무조건 집값은 얼마 안 되는데 설치되어 있다고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액 기준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고급택이 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봅니다. 주의 그래서 위 니은과 디귿의 단독주택 요건은 위 시설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택이며 면적이나 가액 기준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편하게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 연면적, 공유면적 제외하고 245제곱미터 추가하면서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주택 취득상 시가총액 6억을 초과하면 이 공동주택도 고급택이 됩니다. 근데 자, 공동주택은 여러분 집 줘놓고 분양광고랍니다. 왜 분양광고하냐? 숫자를 잘 보세요. 245라고요. 245제곱미터지. 그죠, 여러분들? 245.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인데 왜 245라고?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주택의 취득상 시가총액이 6억을 초과. 245제곱미터 초과. 가로 안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편하게 한번 지금 보고 있어요. 고급택의 요건은 옛날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로 안에 각 층별로 1계층이 245제곱미터 이하인 복층형의 경우에는 각 그러니까 상층과 하층 합계 면적 기준으로 274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인데 다만 1계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층형의 경우에는 각 층 합계 면적이 274 이하더라도 고급택을 본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정도 제가 그냥 이렇게 슬쩍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판에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얘기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딱 한번 보세요. 복층형 공동주택인데 하층은 예를 들어서 150제곱미터, 상층 15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가액 기준은 주택의 취득상 시가총액 6억을 초과한다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얘 고급택이 되겠습니까?
복층형 공동주택인데 합쳐서 얼마요? 300. 274 가층 합층 면적이 얼마요? 274 초과하면 복층형 공동주택 고급택이 됩니다. 274를 초과했잖아요. 근데 합계 면적 274. 근데 자, 또 요번엔 보세요. 하층 면적은 합층 면적은 250제곱미터. 상층 면적은 2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층형 공동주택 이거 합쳐서 274 안 되잖아. 270이잖아요. 그 합쳐서 274가 안 되더라도 1계층의 면적이 245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단층형과 똑같이 자, 한 계층의 면적이 2455를 초과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고급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한 번 정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 정도. 나 분명히 강의했어요. 자,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라도 나왔다. 나 오늘 강의했어요, 이거.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급택은 나왔다 그러면 하여튼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고 또 고급택에 가액 요건이 있는데 주택의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된다는 거. 또 좀 더 추가한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단독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지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다가구 주택을 고급택역으로 판정할 때 단독주택인데도 주택법상 근데도 공동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가 2455제곱미터 초과하는지를 따져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가 2455제곱미터 초과하는지를 따져요. 그래서 넓은 집에 혼자 살지 말고 여러 가구가 같이 살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고급택 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자, 그래서 다가구주택 취득세에서 자, 단독주택인데 주택법상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중요한 거. 자, 살성산 5가지에다가 시험에서는 슬쩍이요. 자, 살성산은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 회원권 또는 골프 연습장 또는 고급 항공기, 고급 자동차 이런 걸 취득할 때 살성산이라고 표준세율과 중과금세 내비합한 세율로 중과한다고 소개해요. 얘네들은 살성산이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회원제 골프장이 살성산이고 또 고급 선박이 살성산이지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는 살성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도 이해하면서 잘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1번 살성산을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 같은 이런 것들이요.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주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주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2번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냐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오피스텔인데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주거용이라는 얘기고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있어가지고 가끔씩 휴가철에만 오피스텔을 이용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옛날에는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맞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확인되니까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소유자, 이위자가 주택을 임차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꼭 살성산이라서 직접 소유자가 사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관계없어요.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하면 임대인한테 별장으로 중과세 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가 여기 건물 주분도 계실 텐데 상가 건물주분들이요. 내가 갖고 있는 상가에 어떤 사람이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머신으로서 캬바레 나이트 이런 거를 해. 그럴 때는 그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임대료 선정할 때 일반 호프집하고 당연히 틀리겠어요, 여러분들? 임대료 선정할 때. 왜냐면 세금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 건축물 바닥 면적 몇 배야?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고불악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60일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하면서 30일에 짙은 글씨로 딱 되어 있죠? 30일 이내. 가로는 생략하고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를 중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이트클럽 건물을 취득했는데 취득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이걸
뭐 다른 용도로 쇼핑몰로 개조공사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6번을 봅니다. 주거용 건축물 취득하는 날로부터 30일이요. 60일 아니고 역시 가로 생략하고 이내에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중간에 주거용이 안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주택이 안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 경우세 착공했어요. 중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고주택을 사가지고 레스토랑 만들려고 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30일 이내에. 60일 아니라는 것만 기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래서 보충 내용들은 편하게 좀 보시고 이해하면서 주의를 봅니다. 고주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입니다. 고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고요. 재산세에서 고주택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고주택은. 근데 별장은 취득세 당연히 중과세고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이 대비합한 세율로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불악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하는데 틀려요. 재산세는 별장은 4% 고율의 세율이 적용돼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 아니고 고주택은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12번 테마도 과미적 적용 내 중과세 있잖아요. 별표시 2개 합니다. 자, 그래서 별표 2개 하시고, 자, 과미적 적용 내 중과세는 어떻게 중과세했느냐? 자, 시간이 보니까 또 좀 그렇네요. 잠시 쉬었다가요.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 쭉쭉 이제 또 끝까지 또 취득세 오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